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적 측정 기법을 이용한 중금속 수질 자동 연속 측정 장치 연구 개발을 진행한 BL프로스위스카에서 대표이사 홍금영입니다. 과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 순서는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먼저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질 자동 측정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개 인터넷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캡처해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 보시면은 에그로패드라고 하는 종이 위에 물을 집어넣고 카메라로 찍어서 그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송된 서버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물에 영양염분이나 영양염이 얼만큼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페이퍼를 이용하게 되면은 pH나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나 알루미늄이나 망간과 같이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토양이나 수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현장의 지역에 필요로 되는 작물이 어떤 조건의 작물이 효율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양분이 뭐가 필요한지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거는 워터봇이라고 하는 일종의 먹는물 수질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수도꼭지에 이 워터봇 장비를 연결해 놓으면 거기에 각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수질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모두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IBM 리서치 센터에서 주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문제의식하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제는, 했던 과제는, 본 과제 저희 소개 내용으로는 유해학 물질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유해학 물질의 구분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중금속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개발한 과제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과제는 중금속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학 기반으로 수질의 크롬이나 시안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 장치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구리와 아연과 같은 그 항목을 흑강도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기학 센서를 이용해서 그 전기학 센서에서 분석 가능한 카드뮴, 납, 구리와 같은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비소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 장비를 매질별로 광학, 전기화학 등의 다양한 측정치를 현장에 실증화시키는 작업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보시는 것과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서 참여기간은 아래에 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BL프로세스는 2007년도 설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R&D 관련된 업무들을 쭉 진행을 해왔고 제품 개발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TOC 장비로부터 출발해서 2012년 TNTP 장비, 그리고 최근에 중금속 측정 장비까지 다양한 형태의 측정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성과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국내 다양한 공간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베트남 쪽에는 저희가 베트남의 강물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 측정소의 제품을 납품한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분야는 물에 해당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물 중에서 실제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의 소스는 바닷물이 될 수도 있고, 바닷물을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바닷물이나 그리고 담수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주로 타겟팅하는 것은 저희는 담수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 담수를 우리는 흡입을 처리장을 경과해서 우리는 물을 음용을 하게 되죠. 물론 지하수나 다양한 소스가 있겠지만 정수장을 통해서 처리된 물을 가정마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처리 공장에 따라서
가정용 음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되는 산업용수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된 물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모두 웨이스트돼서 결과적으로 처리 공정을 거쳐서 다시 자연계로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에 저희는 측정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원수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즉 바닷물이 될 수도 있고 효소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원수, 즉 자연 상태에 있는 물을 분석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처리 공정상에서 정수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반 모니터링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런 수질 상태를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처리장에서 처리 효율을 개선하거나 처리 결과물을 확인하는 영역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수질 온라인 측정 장비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중금속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들이 상당히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당되는 기법들과 저희가 접근했던 과정에 대한 스토리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크롬이라는 물질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모든 측정 파라메타는 중금속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목들 중에서 다양한 측정 항목들이 있는데 어떠한 분석 기법과 테크닉을 이용해서 분석 테크닉을 이용해서 측정기를 구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R&D 과제를 진행했던 주요한 접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롬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롬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은 발색을 시켜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고감도의 검출을 위해서, 즉 저농도까지 안전하게 검출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 크롬을 화학 발광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발광이라는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시료에다가 특정한 발광체를 흡입해주고 그 발광체가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화학 발광 시그널을 저희가 감출을 해서 그걸 이용한 분석을 하게 되는 기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분석 과정에서 시스템에 대한 라이트 소스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단순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선택성이 상당히 높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감도가 높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테크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세그먼티드 플로우 애널리시스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시료 및 시용량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를 효율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분석 시간을 빨리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즉 이 분석 과정은 수초 이내에 분석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 과정에서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처리라고 하는 제반 복잡한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전체적으로 오토메이션 돼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법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빛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롬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형광체를 주입을 하게 되면 그 형광체에서 발생되는 자체 발광하는 빛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형광기반이라고 하는 분석 기법 같은 경우는 시료에 특정한 파장을 조사시켜 주면은 그 파장을 흡수를 해서 역으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그런 파장을 방출해 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25나노미터의 고강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저파장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입사시켜주고 그 다음에 375나노미터에서 에미션 되는 파장을 가지고 검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반 기법 중에서 상당히 고감도를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분석 기법으로 저희가 형광 기반의 시안 분석 장치를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도가 상당히 낮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은 저희는 케미칼을 이용해서 형광 반응을 만들어내는데요. 수질 중에서 특정한 항목들은 별도의 형광을 입히는 그런 케미칼을 사용하지 않고 분석이 되는 기법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에 오일 함량을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입사광을 UV 파장대 입사광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비저블 대역에서 그 에미션 되는 파장을 검출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식의 센서들도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관 기법은 최근에 케미칼을 사용하고 있는 현관 기법 영역에서는 그러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조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클로로필 함량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수중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를 본다거나, 이런 형태로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흑광 기반의 흑광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흑광은 앞서서 보신 제가 페이퍼 스트립을 하나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흑광 기반에 해당되는 테크닉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정 타겟 이온이 타겟 이온과 반응하는 반응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빛이 조사가 되면은 그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검출기 부분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플로우셀이라고 하는 검출부가 있습니다. 그 검출부에 구리와 아연을 반응하는, 구리와 아연과 선택적으로 반응해서 주입되는 입사광을 흡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석하는 기법은 구리 아연을 하나의 장비로, 하나의 그 검출기에서 순차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개별 이온 정량법으로 사이클론 헥사논과 같은 케미칼을 이용해서 구리와 구리 내지는 아연을 별도로 정량하는 기법까지 적용을 했고요. 본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시료에는 다양한 형태의 탁도들이 많이 있고, 그 탁도로 인해서 흑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빛이 산란이 되는 것들을, 산란이 되기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도 보정까지도 구현을 해서 안전하게 구리와 아연이 분석될 수 있는 형태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국내 하천 수질 관리 기준에서 수생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계 내에 존재하는 구리와 아연, 이런 항목들을 주요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노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이제 앞서서 광학을 이용한 분석 기법 이외에 이번에는 전기학 센서를 이용한 분석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pH 전극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센서 타입 중에 하나가 pH 전극인데요. 이 pH 전극이 일종의 전기학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멤브레인을 거쳐서 투과되면은 그 수소이온이 발생하는 기전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미리볼트 변동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pH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테크닉이 전기전도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워터봇이라고 하는 것도 전기전도도를 중심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장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이 전기학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기학 기법 중에서 저희는 스트리핑 볼타메트리라고 하는 암페로메트리라고 하는 테크닉을 구현을 했던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까지 이러한 전기학 방식으로 보시는 항목들이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등 다양한 항목들이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의 먹는 물에서도 이러한 카드뮴, 납, 아연, 구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러한 분석 기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까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드로핑 수은이 있습니다. 수은이 상당히 피요한 물질 중에 피요한 물질이 되고요. 이 수은에 중금속이 달라붙고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석을 할 때 수은을 통에 담아 놓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거기에 흡착을 시켰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수은은 상당히 큰 위해성을 갖고 있는 중금속 중에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감도를 구현할 수 있지만
실제 분석 과정에 상당히 많은 환경 피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은과 같은 매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수은을 운용하는 방법이 수은을 플레이팅해서, 즉 글래식 카본이라고 하는 탄소 전극에다가 수은을 입혀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는 기법들이 또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비스무스라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진행했던 거는, 이 과제는 기초과학 지원연구원과 저희가 같이 코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글래식 카본은 상대적으로 탄소 전극은 감도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러프한 범위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전극의 안정도가 높은 솔리드 스테이트의 전극을 중에서 저희는 보론도프트 다이아몬드 일렉트로드라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면 계지를 통해 가지고 보다 감도를 높이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법이 본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됐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앞으로 확장성이 포터블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텐시스테트라고 하는 그 일종의 검출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USB와 같은 스트립에다가 시료를 떨어뜨리면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까지 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는 이런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무인 보트에다가 센서를 탑재시켜 놓고 걔를 무인 보트를 호소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동시켜 주면서 거기에 중금속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워터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초기적인 단계인데요. 이 기법을 그러한 형태로 적용하게 되면은 특히 지형적으로 비소라든지 이런 그 위해성이 높은 이런 조건에서 현장 포터블 용도로도 이러한 전극들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이 가능한, 스크리닝이 가능한 형태로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차별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략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형광 분석 기법 중에서 시안을 분석하는 기법인데요. 그 하드웨어 구조를 어떻게 했을 때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냐라고 하는 하나의 저희 연구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러한 형태의 결과물들은 제반 특허로 다 출원이 되고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사광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에너지 강도를 효율적으로 조율해 주느냐에 따라서 검출 성능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검출기가 다양한 형태의 검출기가 있는데요. 특히 흑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출기의 하나를 이용해서 검출기 내에 반응도 시키고, 그리고 탁도도 보상해주고, 이런 형태의 일체화된 검출기를 개발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극 부분에서 골드 방막으로 되어 있는 전극을 어떻게 입혔을 때 골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비소와 같은 항목은 가장 검출이 잘 되는 것이 골드 플레이팅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드 플레이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팅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센서를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측에는 이러한 측정 셀을 장착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표면적을 보다 넓히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펙트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법에 해당되는 셀도 제작을 했고, 이것도 특화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테크닉을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형광기법, 캠루미니센스 형광기법, 그 다음에 형광기법, 플로리센스 형광이고요. 그 다음에 캠루미니센스의 발광기법, 그리고 흑광 광도 방식, 전기화학 센서를 이용한 방식,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보유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환경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저희가 이번에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들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형태의 분석 기법과 테크닉을 적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 국내에서도 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연계 내에 존재하는 환경 보건 사업에 필요로 되는, 즉 그 광산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정책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쪽 인더스트리 사이트 차원에서 최근에 포항 주변에서 수은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제첩에서 수은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더스트리얼 영역에서 수은과 같은 이런 항목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산업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테크닉을 자체 국산화 시켜내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의 일들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과학 결과물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 부분인데요. 이거는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각기 항목마다 국내에서 공인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안전하게 달성했던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형태로 좀 하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장비가 어떤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 인근 주변에 수은이 노출로 인해서 제첩에 수은이 많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중에서 특히 중금속이 많이 핸들링 될 수밖에 없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제철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도금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제지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산업단지의 특정 배출구 내지는 배출 관로에다가 실제 장비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했던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지역은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되고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산업 형태가 존재하는 안산시 반월공단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개발한 전 항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는 대구 성서 측정소라고 하는 거는 국가 수질 자동 측정망이 국내에 한 70여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래 이 측정소가 갖는 기본적인 취지는 최초의 취지는 수계 내에 유입되는 오염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확대가 돼서 지금은 뭐 TOC나 TNTP와 같은 일반적인 항목들까지 확대돼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인근에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입니다. 이 측정소는 현재 환경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는 구리 아연과 카드뮴 납 구리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가지고 적용을 했던 그런 사례들 갖고 있습니다. 실제 구리와 아연은 보시는 것처럼 농도 범위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높게 검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내지는 비 오는 강우나 이런 현상에 따라서 농도 변동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국내에 적용했던 사례 이외에 본 과제가 원래 글로벌 개념의 그린 페트롤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저희가 만들어진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베트남에 저희가 설치 지점을 한 군데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지표수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개발했던 아이템을 중에서 구리와 아연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작년 1월달 이후에 베트남에 출장을 못 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과업을 진행하면서 애초에는 사이트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항목을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또한 현재 교육이 필요되는 부분인데 원활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 구리 아이언을 집중해서 진행했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었던 결과물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처럼 국내에는 기존에 일제시대부터 그리고 석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던 시기, 이때 사용되었던 광산들이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강원도 쪽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폐광이라고 하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내의 광해관리공단, 지금은 석탄광해공단이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통합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이트들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그 세미오토 형태의 그 처리장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 처리장도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타겟팅했던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태백 함태 탄광이나 그 다음에 정선의 함백과 나전 이렇게 세 군데에 저희가 측정기 중에서 철과 망간, 알루미늄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를 공급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도 아직 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서 전국에 한 50여 개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트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실제 인더스트리 쪽에는 저희가 인더스트리를 노크에서 적용했던 사례는 KCC의 대죽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언을 모니터링하는 사업화를 진행을 해서 현장 테스트베드 과정도 거치고 장비도 판매하는 형태로까지 발전이 됐고요. 최근에는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시안과 같은 항목을 포항제철이나 광양 쪽에 저희가 그 처리 공정상에서 원수와 처리수까지 모니터링한 형태로 현재 그 프로모션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노이에는 베트남에는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일종의 유연 PCB를 만드는 그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이 PCB 제조 회사는 국내에 근거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메인 본사는 안산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베트남에 그 공장을 설립을 하고 가동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더스트리나 이런 쪽에 대한 환경 규제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그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됐는데요. 카퍼와 니켈 그리고 암모니아 해당되는 부분들 TNTP까지도 해서 장비를 공급한 사례가 됩니다. 특히 니켈과 구리를 가지고 중금속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공급을 해서 현재 연속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요. 저희 앞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 BL 프로세스는 수질 자동 측정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저희가 저희 브랜드를 모닐라이저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 모닐라이저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테크닉, 현재까지 제품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기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흑강황도 방식, 아까 구리아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흑강황도 방식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방식을 이용한 측정 항목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UV 비저블 대역에서 발색되는 그 특성을 이용해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많은 적용들이 진행되어 왔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의 암모니아나 지성질소, 그리고 뭐 철, 망간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아연 이런 항목들이 저희가 주요하게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일렉트로 케미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온 선택석 전극에 기반하고 있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BDD 전극을 기반으로 한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스트리핑 볼타메트리 시스템까지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기법들이
전극을 이용하면은 이온 선택 전극을 이용하면은 뭐 불소나 내지는 클로라이드나 이런 항목들을 다이렉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정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도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볼 수 있는 형태로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주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형광이나 발광을 이용한 기법을 저희가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인디케이션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그 분석 기법들을 주로 적용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이미 온라인 영역에서, 온라인 수일 측정기 영역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적용되어 왔던 기법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 축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최근에 도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IoT 기반의 스마트 센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 센서 기법은 앞서서 분석된 이런 전통적인 기법에 비해서 첫 번째로 케미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 자체가 줄 수 있는 정보, 즉 UV 스펙트로메타를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UV 스펙트로메타에서 시료가 줄 수 있는 정보를 스펙트럼으로 데이터로 확보를 해서 실제 분석된 결과와 크로스 매칭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는 모델링 어널리시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PLSR이나 여러 가지 PCR 방법, 그리고 MLR 기법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인 최근에 소위 말하는 딥러닝 기법과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통계 기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시료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수 처리장 유입 원수와 처리장 방류수, 그리고 실제 수계에서는 호소나 하천, 그리고 지하수까지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부분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앞으로 특히 이제 앞으로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의 통계 기법이나 AI 기법들과 연관이 돼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하고요. 이 기법은 앞으로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 영역에서 제어를 하는 영역으로까지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시도는 글로벌하게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하수처리장 진흥화나 이런 사업의 연장선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유입, 그리고 유입 관로에서부터 처리 방류까지 이런 모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목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좀 많은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했는데요. 문의사항,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